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자,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제 월드컵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분석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월드컵 앞서서 좀 변경된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주요 사항들만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변화는 32개 팀에서 48개 팀으로 참가국이 확대가 된다는 건데요. 1차적으로 4개 팀 12개 조로 조별리그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각조 1, 2팀 24개 팀과 3위 팀들 중에서 8팀을 뽑아가지고 32강부터 토너먼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16강에서 24강으로 확대한 유로랑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토너먼트가 한 라운드 더 생긴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VAR이 조금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원래 이제 세트피스 중에서는 뭐 페널티킥 같은 것들만 VAR을 보곤 했는데 코너킥 같은 것들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퇴장, 다이렉트 레드카드는 원래 VAR 대상이었었고 이미 경고가 한 장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경고를 한 장 더 받을 경우, 그러면은 퇴장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그 경고까지 재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카드를 받는 선수가 이 선수가 맞는지 징계 대상 선수를 또 한 번 재검토할 수 있는 VAR이 있다고 하고, PK 외에도 뭐 프리킥이나 이런 것들에도 세트피스가 좀 더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프리킥이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중요할 만한 상황들, 이런 것들도 VAR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조별리그에서 순위 상정 방식이거든요. 원래 이제 피파 주간 대회는 승점 다음에 전체 골드시나 전체 다득점을 보곤 했는데 유로와 같은 방식으로 동률팀들 간의 맞대결을 본다고 합니다. 여러 팀들이 동률일 경우에는 그들 간의 이제 미니리그를 통해 가지고 그들끼리 상대 승점과 뭐 골득실, 다득점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유로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어떤 점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느냐? 월드컵은 아무래도 많은 팀과 여러 대륙에서 참가하다 보니까 전력차가 큰 경우들이 있는데, 옛날처럼 막 사우디가 8대0 당하거나 어떤 팀이 막 5대0 당하고 이런 것들이 골드실 같은 것들이 조별리그 순위상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쳤으니까 되게 타격이 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보다도 맞대결이 더 중요해졌다는 소리입니다. 5대0으로 개발렸어도 다음 경기에서 만회할 수 있는 공산이 좀 더 커진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승 1무 1패 동률일 경우에 어떤 한 팀이 막 초강팀한테 개발렸다고 치더라도 같은 승점권 팀들과의 이런 맞대결에서 조금 더 좋은 게 있었다면 그거를 좀 더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5대0으로 개발렸어도 다음 경기를 2대1이나 1대0으로 어렵게 잡는다. 그러면 그게 더 영향이 크다는 거예요. 진출에 있어서는. 개별 경기 간의 독립성이 커진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상대적인 약팀들은 버티기 모드가 절대적으로 우세해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강팀한테 운 좋게 뭐 무승부라든지 역배까지 캐고 이런 것들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는 거죠. 승점 3, 4점이면은 3위까지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승점 3, 4점이면은 각조의 3위 팀들 간의 성적순으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기 때문에 토너먼트에 추가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에는 골드실 같은 것들이 영향이 크겠지만은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승점이 가장 우선시가 되니까 버티기 모드, 어떻게든 무승부를 캔다든지 이런 것들에 좀 더 주안점을 두는,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승점을 버는 이런 스탠스가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세 대회를 이렇게 3위까지 추가 진출 가능성이 생긴 유로의 방식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여기 밑에다가 유로 2016은 이렇게 참가국을 확대한 첫 대회였는데 조별리그 48경기 중에 마헨이 단 4번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당 득점은 조별리그에서 아주 적었다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저기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최근에 열렸던 5개의 이 메이저 대회들 중에서 조별리그만 따졌을 때 경기당 득점이 얼마나 나왔으며 1헨승은 말 그대로 마헨 이상이겠죠. 1마헨, 2마헨 뭐 그런 것들. 그리고 한 점 차의 똥줄승. 이건 전부 다 정배팀의 한 점 차 똥줄승이고, 무승부나 그리고 아예 역배가 터진 경우들, 이런 것들을 싹 다 찾아봤어요. 단순하게 그냥 이런 것들을 쭉 다 보면 됩니다. 메인부터 뭐 결승, 4강, 준결승 쭈루루 이렇게 있는데 밑에 여기 이제 전부 다 조별리그 단계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 경기에 그 당시 뭐 배당 같은 것들을 활용한 거죠. 이거는 뭐 배트맨 배당이 아니라 해외 배당인데 어쨌든 이 당시에 뭐 이탈리아가 개정배였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끄집어 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핀란드가 덴마크를 잡았던, 에릭슨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쓰러졌던 경기죠. 이렇게 개역배가 터지는 경우들 막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그렇게 모두 정리를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프렘 빈도, 이거는 무승부와 역배를 합친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뭐 유로 2016 같은 경우는 무승부 11번, 역배 11번이니까 조별리그 36경기 가운데 22번이 역배가 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배당은 여기다가 햄무까지 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이례적이긴 하지만은 참가국이 16개 팀에서 24개 팀으로 확대가 됐던 유로 2016에서는 고배당 비율이 무려 89%에 달합니다. 이렇게 저는 이런 메이저 대회는 고배당 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5개 대회를 이렇게 전부 다 하나하나 일일이 따져가가지고 프렘 비율과 고배당 비율 통계를 냈고요.
자, 그리고 토너먼트도 준비를 했는데 여지껏 전부 토너먼트가 16강부터다 보니까 월드컵은 3, 4위전이 있어가지고 16경기고 유로는 3, 4위전이 없기 때문에 15경기입니다. 비교적 토너먼트가 경기당 득점이 많다는 게 좀 보이고요. 유로에서는 종종 뭐 덴마크라든지 그리스 이런 팀들도 우승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지만 역사상 월드컵에서 우승한 팀은 역대로 따져도 8팀밖에 없어요. 월드컵이 벌써 이제 96년 동안 개최가 됐는데 그동안 이런 팀들만 우승을 나눠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 대회와 1950년대를 우승했던 우루과이. 너무 옛날이니까 대회 초반이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었고 이후로는 우승이랑은 좀 거리가 멀죠. 이탈리아가 4번, 독일도 4번, 브라질이 5번, 잉글랜드 1966년, 60년 전에 1번, 아르헨티나가 3번, 프랑스가 2번, 스페인이 1번인데 이 중에 프랑스나 스페인도 얘네들이 처음 대회를 참가했던 이후로 첫 우승을 하는 데까지 60년, 70년 정도가 걸렸던 애들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근본 대회를 합류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런 메이저의 토너먼트에서는 고배당 비율이 조금 덜 나오긴 하지만은 당장 최근에 있었던 유로 대회에서는 고배당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나 토너먼트에서는 이렇게 한 점차 게임이 많이 있는 빈도도 있어요. 반대로 이제 비율상으로는 조별리그에 비해서는 마행 비율이 높아진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제 생각으로 이번에 32강 토너먼트가 신설이 되는 거는 그 전 대회들보다는 16강에서 이런 막 3위급 팀들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전력차가 조금 더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16개 팀에서 24개 팀으로 확대가 됐던 유로 2016에서도 토너먼트에서는 그전보다 좀 더 이제 마행이 많아진 게 보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토너먼트 역시 이렇게 프렘보다는 꽤나 고배당을 갈만하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결국에 저는 이런 메이저 대회, 월드컵이나 뭐 유로 이런 것들은 정석적인 접근보다는 고배당을 노리는 게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 대회 내내 저는 고배당을 좀 많이 파볼 생각입니다. 원래 그런 거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런 변화된 부분들과 지난 몇 번의 대회에서의 이런 결과들 같은 것들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서 저와 앞으로 한 달 동안 월드컵 또 재밌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 역시 이렇게 하나하나 PPT로 만들어가지고 매 매치업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여기 있는 뭐 베스트 같은 것들은 대회들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있더라도 여지껏 월드컵에 도달하는 과정까지 뭐 보일만한 내용이라든지 맞대결 전적이라던가 여태까지 월드컵에서의 족적들 어떤 방식으로 월드컵에 올라왔는가 그리고 현재 이 조에서 1위를 할 가능성이라든지 조별리그 넘고 32강을 넘어 16강까지 도달할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폴리마켓 통해갖고 봐놓은 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분석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야구나 농구 이런 것들도 여러 뭐 데이터 같은 것들을 살펴가지고 분석을 하지만은 축구는 사실 그러기가 좀 어려운 스포츠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가장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봤었고 월드컵은 또 최대한 여태까지 많은 경기들을 보면서 직접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있으니까 월드컵들도 한번 저만이 보여드릴 수 있는 분석 이런 것들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바뀐 이번 월드컵 배팅하고 분석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좀 주안점을 둬야 할지 저만이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 봤으니까 관심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